깊은 밤 요트 위 도윤아, 돌아보는 순간 강한 힘이 등을 밀었습니다. 아,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새벽 해변, 정신 차려요. 눈 떠요. 한 여자가 죽어가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기억을 잃은 재벌 2세, 그를 구한 섬마을 여자, 그리고 형의 배신. 과연 도윤은 진실을 밝히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서도윤은 요트 난간에 기대 서서 깊은 밤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음악, 그리고 뒤편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죠. 도윤은 이런 자리가 늘 불편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니까요. 재벌가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와 경쟁만이 가득한 차가운 공간이었죠. 도윤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얼굴, 형 서태준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다가오고 있었죠. 도윤은 별다른 경계 없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 아무리 회사 일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형의 표정에서 뭔가 낯선 것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형,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묻기도 전에 강한 힘이 등을 밀어냈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삼켰죠. 숨이 막혔습니다.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어 봤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어디가 수면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죠.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트 위의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자신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도윤은 물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동안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자신, 사람을 믿지 않았던 자신, 감정보다 결과를 중시했던 자신의 모습들이요.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밀려왔습니다. 왜 형이 자신을 밀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윤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멀지 않은 섬마을 해변에서는 이서연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죠. 서연은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민박집과 작은 카페를 운영하느라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바다를 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게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에 큰 형체가 보였죠. 처음엔 떠내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연은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파도가 밀려오는 곳으로 뛰어들었죠. 남자는 얼굴이 모래에 파묻힌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꺼진 듯한 눈, 그리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호흡.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신 차려요. 눈 떠요. 서연은 남자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도가 계속 밀려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리고 팔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이야. 서연은 중얼거리며 계속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의 입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침과 함께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남자를 끌어 모래사장 위로 옮겼습니다. 온몸이 젖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죠. 새벽 해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서연은 남자를 업다시피 하며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민박집 문을 열고 남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왜 바다에 떠내려온 걸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서연은 밤새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호흡을 확인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죠. 새벽부터 시작된 긴 하루였지만 서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눈을 뜰 때까지 그녀는 곁을 지킬 작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틈틈이 방을 드나들며 남자의 상태를 살폈죠.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식은 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섬에서 본토까지 나가려면 배를 타야 했고 남자의 상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남자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누워 있지?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보였죠.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 한 컵을 따라 건넸습니다. 섬이에요. 당신이 떠밀려온 곳이에요. 남자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죠.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떠밀려왔다고요? 네. 사흘 전 새벽에 해변에서 발견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서연의 말에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죠. 자신이 왜 바다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내 이름이 뭐지?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쉬어요. 서연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안했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남자는 서연의 민박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서연은 하루 3번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부드러운 죽,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부터 했을 겁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하지만 서연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돌봐줄 뿐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남자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남자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는요. 일주일쯤 지나자 남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남자는 바다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바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죠. 괜찮아요? 서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바다가 좀 무섭네요.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요. 그날 저녁 서연은 남자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죠. 입을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옛날에 누가 두고 간 거예요. 남자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미안하고 고마워요. 서연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생각나겠죠.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바다에 빠졌는지,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이 낯선 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밤이 되자 남자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히 쉬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였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것. 남자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서연은 그런 남자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남자에게는 기억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물을 잠갔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는 가슴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물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돼요. 서연은 남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쉬라고 말했죠. 얼마 후 남자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들으면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였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비록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기억도 없는데 몸까지 이상하다니 자신이 과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왼쪽 어깨가 이유 없이 쑤시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친 곳도 없는데 왼쪽 어깨만 유독 아팠죠. 서연이 살펴봤지만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근육통처럼 보였지만 남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무리했나 보죠.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깨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가끔 왼쪽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통증도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밤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 요트 위 그리고 누군가의 손. 그 손이 자신을 밀어내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남자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눈을 뜨면 위를 올려다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수면 위로 멀어지는 빛, 그리고 점점 가라앉는 몸. 으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서연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꿈 꿨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같은 꿈이에요. 어둠, 요트, 그리고 누군가의 손. 그 손이 날 밀어요. 서연은 남자 곁에 앉았습니다. 물 한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는 것 같아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죠. 기억은 없는데 몸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서연은 남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죠. 그녀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남자는 서연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불안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누웠습니다. 서연은 그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몸은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물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히고 어깨는 이유 없이 아프고 밤마다 같은 꿈을 꿔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기억해요. 당신 몸은 지금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요?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남자는 서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몸이 말하려는 것. 그게 뭘까요? 혹시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걸까요? 꿈속의 그 손은 대체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건 이렇게 괴로운 일이었죠. 과거를 모르니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는 더욱 막막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남자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서연은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요. 남자는 서연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자신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그날 저녁 남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다를 마주해야 했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파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짠 바닷바람.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는 것을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그 기억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곳에서 이 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기억 없는 남자로서, 서연이 구해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는 섬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연의 민박집 일을 돕기 시작했죠.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낮에는 카페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한 카페였지만 남자에게는 그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고 그저 하루하루가 단순하게 흘러갔으니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밥을 먹었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 사라졌죠. 남자는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뭔가 느껴져요. 제가 예전엔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지 않았고 감정보다는 계산을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죠.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여기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자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잔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이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달랐죠.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남자에게 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남자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섬을 더 알아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어느 날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0년쯤 됐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랑 여기로 왔죠. 힘들었겠네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친구들이랑도 떨어지고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기 사람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이젠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남자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있었죠. 힘든 과거를 겪었지만 그걸 이겨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단해요. 뭐가요? 이렇게 강하게 사는 게요. 저는 기억도 없고 과거도 모르는데 불안하기만 한데 당신은 과거를 딛고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남자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사는 거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서연의 카페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청소를 하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손님들도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새로 온 사람인가요? 단골 손님 하나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왔어요. 지금 여기서 일 배우고 있어요. 참 착해 보이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책임감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하늘 아래였죠.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 제 삶이 어땠을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죠. 아마 바쁘고 복잡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경쟁하고 뭔가를 증명해야 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니까요. 서연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좋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남자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남자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날 밤부터 남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과거도 모르는 자신을 받아준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람을 구했다는 뿌듯함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가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이제 완전히 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카페 일도 능숙하게 해냈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죠.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어렴풋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깨어나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섬에서 열리는 작은 시장이었죠. 서연과 남자는 함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였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옷 가게를 지나쳤죠. 그러다 전자제품을 파는 작은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떴습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죠.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대기업 후계자 서도윤, 아직 소식 없어. 남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도윤.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서연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남자는 천천히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나 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요. 두 사람은 급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민박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라니 그게 정말 저예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맞겠죠.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화려하고 권력 있는 삶을 살았을 사람. 그런데 지금은 기억도 없이 작은 섬에서 카페 일을 돕고 있었죠. 왜 제가 바다에 빠진 거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자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적인 기억들이었습니다. 회의실, 차가운 분위기, 서류 뭉치,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누군가와 다투는 장면, 긴장된 대화. 남자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기억이 돌아오는 건 좋았지만 그 기억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조각조각 떠올라요. 무슨 기억이요? 회사, 회의, 사람들. 그리고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트 위, 음악 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다가온 사람. 형이었습니다. 서태준. 그가 자신을 밀었습니다. 형이 저를 밀었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태준. 제 이복형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어요. 머릿속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죠. 어린 시절부터의 경쟁, 아버지의 편애, 후계 구도에서의 갈등,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형은 늘 자신을 질투했습니다. 진짜 피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인 미수였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제 다 기억나요. 그날 밤 형이 저를 요트로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저를 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서연은 남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돌아가야 할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기억을 되찾았지만 과거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진실을 밝혀야 하고 형을 처벌해야 하고. 근데요?
여기 있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서연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저도 당신이 떠나는 게 싫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기로요. 이대로 숨어 사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형의 죄를 밝혀야 했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죠. 돌아갈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다시 올 거라고요. 남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이 바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제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믿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죠. 남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섬도 서연도 모든 게 작아졌습니다. 남자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육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세계로요. 서울로 돌아온 도윤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 수많은 차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섬과는 달랐죠. 공기도 달랐고 소리도 달랐습니다. 도윤은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자신이 일했던 곳, 자신이 후계자로 있었던 곳.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실종됐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임원실로 향했죠.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기억이 모두 돌아온 지금 이곳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도윤은 형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태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도윤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억지로 숨기며 미소를 지었죠. 도윤아,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 모두 걱정했어. 연기였습니다. 도윤은 알 수 있었죠. 형의 눈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섬에 있었어요. 기억을 잃고요. 기억을? 그럼 지금은 다 돌아왔어요. 모든 기억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요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등을 밀었죠.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죠. 도윤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섬에서 보여줬던 따뜻한 모습은 사라지고 예전의 냉정한 모습이 돌아왔죠.
다음 날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요트 근처 바다에 누군가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조사팀이 구성되었고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섬마을에 사는 노인 김노식이었죠. 그는 은퇴한 어부로 그날 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요트 한 척을 봤습니다. 노인은 진술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고처럼 보였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빠진 게 아니라 밀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 뒤에서 민 것처럼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은 요트의 블랙박스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트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았죠. 하나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후회해요. 태주는 조사실에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도윤이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질투했어요. 도윤이는 모든 걸 가졌어요. 아버지의 사랑, 회사의 지지, 사람들의 인정.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늘 뒷전이었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죠.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형의 모습이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섬에서의 시간이 도윤을 변화시켰죠.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형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워요. 형도 피해자예요. 이 가족 시스템의 피해자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재벌가의 살인 미수 사건, 형제간의 비극,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모든 절차를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주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법정을 나서며 태주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평안하길 바랄게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고 후계자 자리를 다시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섬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바다를 바라보던 모습, 모든 게 그리웠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곳,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섬, 평온과 사랑이 있는 곳일까요? 회사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도윤은 예전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되었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결정을 내릴 때도 인간적인 면을 고려했습니다.
섬에서 배운 것들이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되찾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없는 삶은 공허했죠. 어느 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요. 진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형이 남긴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족했고 직원들도 안정을 찾았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멀게 들렸죠. 숫자와 그래프가 눈앞을 지나갔지만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닷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도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죠.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윤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너 달라졌구나. 네. 예전의 내가 아니야. 눈빛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뭔가 부드러워졌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섬에서 배운 거예요. 그 섬 말이다. 거기서 뭐 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살았어요. 진짜로요. 여기선 늘 경쟁하고 증명하고 이겨야 했어요. 근데 거기선 그냥 있어도 됐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냐? 도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내 눈만 봐도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눈빛이거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 인생이잖아. 아버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한테 미안해. 너를 후계자로만 봤지 아들로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게 태준이를 망쳤고 너도 힘들게 했지. 아버지, 가거라.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하세요? 전문 경영인 들이면 돼. 요즘 세상에 무조건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법 없어. 너는 내 인생 살아. 도윤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해라.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다음 날 도윤은 사표를 냈습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도윤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가야 해. 미쳤구나. 이 모든 걸 버리고 도윤은 웃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걸로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도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도윤은 형을 면회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태준을 만났죠. 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왜 왔어?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작별? 저 회사 그만뒀어요. 섬으로 돌아갈 거예요. 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구나. 왜?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요. 형, 저 형한테 더 이상 화 안 나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형이 저를 바다에 밀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진짜 삶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형 덕분에 섬에 가게 됐고 서연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알아요. 형도 행복하길 바랄게요. 여기서라도요. 두 형제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경쟁하고 미워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배를 탔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였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두려웠던 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바다가 자신을 구했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으니까요.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부두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작은 집들, 좁은 골목, 그리고 바다.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죠.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떨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받아줄까요?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왔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요. 정리할 게 많았어요. 서연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도 서연을 껴안았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떠나지 않을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도윤은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버렸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죠. 아침엔 함께 커피를 내리고 낮엔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변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냉정했던 모습은 사라졌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서연 씨, 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갑작스럽죠. 하지만 전 확신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이렇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이 바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섬마을 작은 교회에서였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서연의 어머니, 그리고 도윤의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도윤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아프거나 기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평생 당신 곁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으로 꾸몄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 여행자들이 쉬어가는 곳. 카페는 서서히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죠. 도윤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요트에서 떨어지던 그날 밤, 차가운 바닷물, 그리고 죽음의 공포.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삶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도윤은 노인 김노식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목격자였던 그 어부였죠.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에요. 그나저나 행복해 보이시네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참 신기해요. 때론 사람을 버리고 때론 사람을 살리죠. 당신은 바다가 살린 사람이에요. 도윤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이 바다가 자신을 삼켰다가 다시 뱉어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하지만 이제는 부부였죠. 여기서 우리 늙어갈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당신과 함께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죠. 도윤은 파도를 느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이 바다 덕분이에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만난 것도, 제가 변한 것도, 전부 이 바다 덕분이에요.
서연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러게요. 바다는 누군가를 버렸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살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이어줬죠. 도윤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다시 시작됐다고요. 과거의 도윤은 죽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사라졌죠. 그리고 새로운 도윤이 태어났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남자, 섬에서 구조된 남자, 사랑을 배운 남자. 그게 지금의 도윤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이게 제 선택이고 제 삶이니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여전히 해변에 앉아 있었죠.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평생 여기 있을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바다와 함께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다 앞에서의 약속. 이 바다가 증인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섬에서 함께 행복하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봤습니다. 이 바다는 한때 도윤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바다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도윤과 서연의 새로운 시작. 사랑의 시작. 진짜 행복의 시작. 바다는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도윤에게 바다는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